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 시소 시민 제안 워크숍 제1차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병진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저희 일상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잠잠해져 갔던 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해지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준비 기획들이 또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줌을 통해서 저희가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그 몇 가지 진행 과정의 그 안내를 위해서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줌은 이제 저희 이 활동 말고도 많이 참여하셨을 건데 간단하게 오디오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몇 가지 OX를 준비했습니다. 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OX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 이제 패널 분들과 참가자분들과 뭐 간단한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품이 OX X O 예, 좋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 이거 O라고 O 0 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O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입니다. 5.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시 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내부 스태프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다면 바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빵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좋습니다. 채팅으로 한번 볼까요? 혹시 그러면 빵이 그럼 어느 나라 말일까요? X는 맞습니다. 어느 나라? 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정답. 맞습니다. 포르투갈어입니다. 와, 누구죠? 사조의 유승혜님. 따로 선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럼 박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낙타 있잖아요. 낙타의 혹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 낙타의 그 혹,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물이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열어보지 못해서 열어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X입니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있죠. 지방이. 그 안에 지방이 있어서 오랜 29일 정도를 한 달 정도를 물을 안 먹고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 좋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줌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지금 비디오와 오디오 그다음에 채팅으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대전 시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대전 시소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전 시소는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대전시에서 사실 많은 이런 정책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그 토론하고 그런 문제들을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해서 좋은 방향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전 시소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의견들 또 모아진 의견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모이게 된 거고 대전 시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왔던 주제들을 모아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구가 첫 번째 주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제가 패널을 소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목소리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약간 끼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는 거가 이렇게 이 마스크에 가려져서 너무 좋긴 하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순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1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에는 저희 패널 분들과 발제자 분이
이런 인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돌아가시면서 발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잠깐의 한 10분간의 휴식 이후에 저희가 이 지금 참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참여자분들이 내부 그룹으로 좀 나눠져서 그곳에서 이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는 대전 시소에 그 정책잔 비슷한 것들을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시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패널 분들도 그러시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희 참여자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되게 부러워 보이네요. 저희는 지금 또 상황인지라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답답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 사항을 좀 드리면 아까 토론이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실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참여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는 보통 손들기가 있습니다. 손들기. 그 채팅창 옆에 참여자 옆에 참여자를 누르시면 거기 이렇게 손들기가 있는데 그 손들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희가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제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진짜로 들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손을 드는 것처럼 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중간에 혹시 화장실 너무 급하신 분들은 갔다 오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하시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갔다 오시고 오디오를 이렇게 끼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던 저희 첫 번째 토론 사람이 모이는 도시 이 발제자와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큰 박수 제가 소개해 드리면 큰 박수로 그분들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대전 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님으로 계시는 주혜진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일어나지 않아도 되죠. 네네네. 앞에 보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주혜진입니다. 아마 이 카메라를 봐야 되나 봐요. 네네네. 네. 이런 데 익숙치 않아서 네네. 오로지 카메라 한 개만 가지고서 줌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는 곳이 처음입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은 대전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출자출연을 해서 만든 종합정책연구개발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주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평등과 인권 관련해서 연구를 주로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정책연구개발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환경, 또 도시계획, 경제, 산업, 그리고 뭐 사회복지까지 굉장히 두루 폭넓게 대전시와 세종시가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야 양쪽 시장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는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모신 분은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오국희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도 또한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단 법인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고요. 저희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범한 전국 규모의 16개 시도에 다 있고요. 시군구에 지부가 또 있는 전국 규모의 단체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일에 이제 많은 일을 매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인구 교육뿐만이 아니고 많은 저희도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또 현장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단체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신 패널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 전문 교육 강사님이십니다. 황성업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성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의를 맡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공주대학교 산업협력단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소년들 상담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채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뜻깊은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톤 대표이시고 대청넷 지속가능분과 소벤저스 팀장으로 계시는 유효성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 카메라 있는 어색하네요. 예, 저는 이제 적정기술 메이크업 커뮤니티 크리에이티브 톤 운영하면서 메이크업 동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효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줌에서 제가 봤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일자리로 나왔지만 사실 인구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저는 전국 청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LH 청년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사람이 모인 도시처럼 지속가능한 도시 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쪽이었고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LH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패널 통해서 또 이런 청년 일자리 관련된 게 어떤 인구에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자지만 여러분 기술자답지 않게 말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패널 분들과 발제자분들 말고 지금 저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이 여기 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쨌든 화면 안에 지금 다 들어와 계셔서 아까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인사 나눴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손을 든다든지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토론의 방식을 몇 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분께서 주혜진 실장님이 저희 이제 전체적인 인구와 관련된 이 PT를 먼저 해주실 거고, 그 PT 이후에 간단한 질문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널 세 분들의 또 준비한 이런 또 소규모, 소주제의 어떤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조금 더 PT로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사안 가지고도 또한 간단하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사실 이 주제가 좀 어렵고 무겁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정책, 인구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고 어렵지만 저희는 좀 가볍고 재밌게 이렇게 풀어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으로 대전 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에 계시는 주혜진 실장님의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연구원 주혜진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연구원이 사실 인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도시계획의 측면, 또 사회복지, 또 경제, 또 동력, 활력의 측면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고요. 그리고 꼭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보통의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최근 한 5년간 그 지역 신문을 뜨겁게 달군 것이 바로 대전 인구의 감소였고, 그리고 그 감소된 인구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고, 그리고 그 세종으로 이제 이사 갔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세종으로 이주해서 얼마나 또 좋았나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2018년, 19년에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최근 대전의 인구는 줄고 세종의 인구는 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구 증감의 문제를, 특히 인구가 줄었다, 대전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었죠. 뭐 줄어든 인구의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노인은 계속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집단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집단이고 노인 집단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집단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은 아이를 낳으라고 있는 집단이 아니고 노인은 이 사회에 부담만 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식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구 자체가 예를 들어 감소했다고 옆에서 아까 우리 이제 사전에도 막 이런 얘기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인구가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많아야지 행복하고 좋은가? 그럼 인구가 대전이 이제 2013년에 한 152~3만을 찍었는데 그게 정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대전 인구가 153만 2만을 찍을 때가 제일 좋은 건가? 200만 되면 좋은가? 옆에 인구 다 데리고 오면 다 좋은가? 금산 인구 뺏어오고 계룡 인구 뺏어오고 공주 인구 뺏어와서 대전시 인구가 200만 되면 되게 막 부자 도시 되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적정 인구는 무엇이고 얼마만큼이 과연 적정 인구인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가장 적정한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 낳아, 왜 안 낳았어? 생각이 글러먹었어.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청년 집단 20, 30대가 아이를 현재 낳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혹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세종으로 또 이사도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근데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 단순히 예를 들면 예를 출산 지원금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 정도 인구가 늘었으니까 우리 대전 전체가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아이를 낳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한다든가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반적인 삶의 질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삶의 질이 어떻게 대전시가 좋아져야지 청년 집단에게 아이를 한번 사랑을 해보고 아이를 낳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배제하는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대전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인구는 대전시라는 그 도시의 가장 큰 특성은 굉장히 젊은 도시라는 거고요. 지금 시도별 중위 연령을 보시는 것처럼 세종 다음으로 이제 화면이 약간 블러한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끝이 세종, 그 다음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서 과연 대전시 인구가 얼마나 젊은가 중위 연령 가장 가운데 속하는 연령을 이제 일부러 이제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2047년에 이제 대전시 인구의 경우 이렇게 가장 두 번째로 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위 연령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다음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곳이 대전이고 2047년에도 인구는 20만 줄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젊은 도시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의 특성은 사실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대전 인구가 150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대학생 인구, 예를 들면 대학생, 유해생을 포함해서 대학생 인구가 13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그런 대학생이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그러니까 타지에서 대전으로 처음 오는 대학생에 대해서 대전이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지, 그들과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대학생들이 최근에는 졸업 자체도 좀 빨리 안 하잖아요. 예전같이 이제 4년만 딱 공부한다든가 3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대학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취직도 알아보고 친구도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대전에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도시 활력이 좌우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그 경제 시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인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대전은 젊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경우에도 굉장히 인구가 줄고 있죠. 산업도시 울산 대표적인 도시였잖아요. 근데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울산시에서 이제 저처럼 연구를 하는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울산은 대학이 없어서 저희처럼 대학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인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인구를 유입할 그런 기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대전은 아직도 상당 기간 동안 젊은 인구를 맞이할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인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대전이고요. 지금 세종과 대전의 인구구조 비교를 한 이유는 인구구조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해서 타깃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보시는 분들은 좀 명확하게 안 보이시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제 색깔 칠해진 그 연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현재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고요. 세종의 경우에는 중간 연령대 40대가 많고 그다음에 유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아이들과 같이 사는 거죠, 세종이. 그 대신 중간 20대가 상당히 좀 이렇게 홀쭉하잖아요.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대전의 경우에는 독특한 게 대전은 이제 세종은 12년에 출범했으니까 이전 데이터는 없고 대전은 이제 2000년 데이터하고 2019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대전 20, 30대 여성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남성도 줄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인구 자체가 이제 청년 집단하고 유아 집단, 유소년 계층이 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년 집단 이렇게 많아지고 색깔 칠해진 것을 보시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밑에가 이만큼 넓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연령대가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20대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남성 20, 30대가 줄은 것보다 여성 20, 30대가 줄은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구가 많이 20, 30대 인구가 줄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 싶고, 또 하나 대전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진 도시예요. 그래서 대전이 젊고 대학생이 많고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보다도 높아요. 나 혼자 산다는 대전에서 찍어야 할 정도로 사실은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비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왜 비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비혼 인구가 왜 늘고 있으며 스스로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그 사회적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혼인 안 한다 그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왜 비혼의 삶을 지금 천착하고 있는지, 왜 가부장적인 결혼 질서가 싫은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20, 30대 1인 가구, 특히 20, 30대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지 또 평등한 노동 조건을 원하는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블럭을 쌓아본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이제 타시도 왔다 갔다 한 것을 이제 블럭을 쌓아보면 대전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제 진한 삼각형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으로 온 사람, 그냥 흐린 삼각형은 대전에서 서울로 간 사람을 이제 블럭을 5년 동안 쌓아본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이제 서울, 충남, 뭐 경기가 왔다 갔다 한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또 충남의 경우에는 대전하고 약간 전문 용어로 똔똔이라고 충남에서 온 만큼 또 충남으로 많이 가요. 대전 사람들이. 근데 서울의 경우도 약간은 이제 서울로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지만 그리고 비슷.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 대전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약간 더 많은. 근데 이제 세종이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서구, 유성구 5개 자치구의 그 이동을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인구 자체가 원래 적기 때문에 그 수 자체가 적어서 그 이동을 똑같이 쌓아보면 좀 약간 양이 적죠. 그리고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는 이제 충남권하고 충북권하고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물론 세종시로 많이 갔지만 이제 서구하고 유성구의 라이프 패턴을 이걸 통해서 좀 유출할 수가 있어요. 유성구의 경우에는 이제 세종으로 제일 많이 나갔고 유성구 구민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권으로의 그 많은 전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구는 물론 세종으로 많이 갔지만 충남권하고의 이동이 훨씬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의 이동 패턴은 대전의 평균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유성구 사람들의 움직임 패턴은 훨씬 더 약간 도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구 인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 특성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약간 심층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패스를 하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20, 30대 인구의 이동 패턴인데 20대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20대 인구는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뭐 공부하러 어디론가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워낙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20대 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대전의 20대는 서울에서 오는 인구도 많지만 서울로 굉장히 제일 많이 빠져나갔어요. 서울로 빠져나간 그래프 블럭이 제일 길죠. 그 다음이 이제 경기권, 충남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남권하고 20대는 대전이 남는 장사를 했죠. 충남에서 온 20대보다 충남으로 나간 20대가 적으니까. 그래서 충남에서 오신 20대들은 대전에 계속 사실 확률이 높은가 봐요. 충북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경기하고 서울은 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에서 대전으로 대학을 온 학생들은 다시 서울, 경기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이제 30대가 이제 한번 좀 특이한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대전은 예를 들면 충남권하고의 인구 이동이 가장 빈번했잖아요. 충남을 제일 많이 갔잖아요. 충남, 충북하고 그다음 경기. 근데 이제 30대 패턴을 보면 최근 이제 2014, 15, 16 요 이후로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이제 세종에서 들어온 것에 비해 세종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아주 뚜렷하게 그 격차를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제 30대가 제 이제 연구보고서 대전 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뭐 따로 논문이라든가 발표도 했었는데 왜 사람들은 세종시로 이주했을까를 봤을 때 이제 20, 30대 응답자 20, 30대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대답은 대부분 이제 뭐 어떤 혼인이라든지 직장 혹은 새로운 주택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순위가 주택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집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약간 어떤 찬스를 쫓아서 갔고요.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한다라든가 어떤 투자보다는 약간 전세라든지 새로운 아파트의 전세가 그때 상당히 쌌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40, 50대의 경우에는 훨씬 더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해서 세종으로 이사를 많이 한 거죠. 돌아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2018년에 물었을 때 20, 30대는 훨씬 더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대전으로. 그 이유 첫 번째가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삶의 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종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만 새 거고 나머지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40, 50대는 이미 집을 자기 스스로가 구매를 했고 투자 가치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생활 물가는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가 봤을 때는 세종은 앞으로 미래 전망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가 생각했을 때 계속적으로 기회와 새로운 미래의 희망 때문에 뭔가 옮겨 다니는 건 확실한데 세종시가 그것을 주었느냐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대전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연구에서 예를 들면 대전과 세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전시장님은 뭐 메가시티 얘기를 하시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대전 세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충청권을 전체를 하나의 어떤 광역 시티로 묶고 그것을 이제 대전이 리드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담론에 있어서 저는 자꾸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등록 인구가 줄고 있어요. 막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관계 인구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연구에서도 2018년 연구에서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뭐 대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긴 거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또 뭐 문화 여흥을 위해서 대전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는 의존도가 대전이 굉장히 높고 대전이 가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냥 기본적인 주민등록 인구에 너무 천착해서 뭐 140만이 떨어지네, 150만이 떨어지네 이런 약간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보다는 리드를 해가려면 관계 인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계 인구를 밝히고 대전과 관계가 있는 인구들의 수를 계속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소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지역소멸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여성 청년한테 그러니까 니들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소멸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여성 청년이 엄청 많거든요. 스텝 안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거에 동의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여성 특히 청년 집단을 출산의 주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주를 선택하는 정주 장소를 선택하는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현명하게 소비를 합니다. 장소 자체를. 이 장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거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소멸위험 지수에서 그 당시의 소멸위험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대청동, 기성동의 소멸위험이 제일 높아요. 노인이 제일 많고 청년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대청동, 기성동 이런 데는 그냥 컨시스턴트예요. 쭉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요. 계속 똑같이 20년간.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동네들. 월평 1동, 만년동, 중리동, 갈마이동 같이 예전에는 청년 집단이나 굉장히 매력도가 있는 곳이었어요. 교통도 좋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이 갑자기 청년 여성 인구가 저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저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멸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 집단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왜 이 동네가 이렇게 여성들이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빨리 끝내라는 거죠, 사회자님?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제 마무리한다면 사실상 이제 거대 담론, 도시계획 담론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예를 들면 역세권 중심으로 무엇이 들어선다, 막 뭐 BRT 센터가 생기고, 막 뭘 짓고, 뭐 신세계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동시에 과연 이 공간을 구성을 할 때 특히 어떤 집단이 환대받고 있다, 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 사실 월평일동 갈마동 스터디를 저희가 작년에 제가 에스노그래피 문화기술지 연구를 했을 때 그 동네가 쇠퇴하면서 문화적으로 여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굉장히 밝혔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동네가. 그 동네가 가기 싫은 이유, 어둡고 성범죄 많이 일어나고 술 먹은 사람 돌아다니고 더럽고 쓰레기 막 버리고, 예. 그 막 이런 전단지, 성매매 전단지가 막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없이 메시지를 주거든요. 내가 갈 수 없는 길거리.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거대하게 도시계획을 만들면서도 사실상 세부적으로는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 계속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타깃 집단을 설정을 한다면 이렇게 20, 30대 여성 인구, 특히 뭐 진짜 소멸을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출생, 저출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겟 집단이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해서 대전에 머무르려고 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안전과 환대, 그리고 30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와 평등한 노동 그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지 이분들이 대전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대전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예, 저희 발제자, 주혜진 시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좀. 발표하고 바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약간 질식할 것 같으니까 숨을 잠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나왔던 이야기들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 인구,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적다고 해서 또 그게 행복하지 않느냐, 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제가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관계 인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그렇죠. 이렇게, 예. 좀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정책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대전시에 주고 싶어 이럴 때 거기 인구 몇이죠? 주민등록 인구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전시에도 이제 무슨 정책 사업을 기획할 때마다 대덕구 무슨 동에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주민등록 인구를 기본으로 따지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인구가 예전에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재정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과 관련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과연 주민등록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재정과 관련 있고 도시의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연말 되면은 옆에 동네 인구 꼬다가 우리 동네 주민등록에 넣어놓고 막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 신문에도 났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의 경우에는 대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생활 인구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진짜 몇이냐, 대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가 몇이냐. 그러면 대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 예를 들면 그냥 대전시에 주민등록은 안 돼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군대 문제 때문에. 근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분명히 맺고 있잖아요,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대학에 온 인구, 아니면 잠깐 교육 때문에 대전에 온 인구, 쇼핑하러 자주 들르는 사람들, 의료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관광을 오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전이 고향인 사람들. 그러니까 대전을 떠났지만 나는 지금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대전이 고향인 사람들. 정말 슬프게도 이글스의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글스의 야구를 보면서 이게 대전이 좋을 수도 있고 대전과 상관이 없었지만 뭔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향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향 기부금, 또 고향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방 재정이 주민등록 인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 대전고 나왔어, 나 충남고 나왔어, 나 신일여고 나왔는데 이제 저기 포항 살아. 근데 가끔씩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비 내는 거 말고
아까 뭐 갈마동이나 월평동이 좋아지게 하거나 뭐 마을 무슨 축제가 있거나 이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원씩을 모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고향세 같은 거를 만들거나 기부금제를 만들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재정을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관계 인구의 확장을 통해서 이 충정권 안에서 대전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이 그냥 주민등록 인구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대전시도 전략적으로 보여주고 담론을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답변을 너무들 잘하시고 사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는데 질문을 드리면 그 답변이 막 3분, 5분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답변으로 이렇게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저희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저희 패널분 첫 번째 발표입니다. 패널분으로는 저희 이제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대전광역본부장님 오국희님께서 그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띄워주세요. 자, 저는 이제 소개는 해드렸고요. 오늘 대전시소 시민제한 워크숍이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 자 출산, 보육, 돌봄을 맡은 오국희고요. 자, 간단히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는데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그 이후에 정말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인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이런 것이 이제 데이비스 콜만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65년 인구 감소로 중국 경제에 통합될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자, 다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인구와 출산, 보육 돌봄, 인구 정책 제안 요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와 출산 보겠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이제 출생이죠. 출생과 중간에 이제 사망 사이에서 우리가 인구 이동, 자연적인 증감과 사회적인 증감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3대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나라가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수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0.92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더 심각하죠. 0.79 앞에서도 이제 발제자님 얘기하셨듯이 대전 인구 감소의 원인이 수도권 세종시의 인구 유출이고요.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를 했죠.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흐름이 있고 출생아 수의 감소가 2019년도 합계 출산율은 0.92명에서 출생아 수가 30만 3,100명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만원이라고 하죠. 초혼 결혼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생할 수는 그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그런 만원 그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보육,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보육과 돌봄이 무척 중요하죠. 저는 이제 태아에서 아이가 임신 중에 태어나서의 10년보다 굉장히 중요한 10달입니다. 10달이고 또 태어나서 3세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만 10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의 요인이나 원인이 많습니다. 여기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또 정책적으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돌봄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가 참 불평등하다. 아까 가부장적인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산모의 고령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2020년도에 미래 연표를 보면 예상 출생아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떨어지고 30만이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유아 시장에 상당한 비상이 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죠. 맨 마지막에 2025년에 보면 혼인 건수도 자꾸 적어집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그 결혼하는 이제 가전제품,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비가 적게 되겠죠. 자동차나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또 핵심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오늘도 새벽에도 문자를 봅니다. 어디에서 어디 확진자가 나왔다. 계속 동선을 얘기하고 엄청난 비상사태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인구 문제가 어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볼 때 코로나19의 1급 수준의 비상사태로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같이 공유를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진단을 해서 이 진단이 됐을 때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요. 우리가 출산, 아까 출생의 그런 부분도 코로나19 메시지 수도 없이 받죠. 봤는데 이거보다 저는 인구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산을 누가 했다. 만약에 셋째 자녀가 했다. 그러면 온 동네가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알림 서비스도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산부가 임산부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어떤 대체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정말 24시간 출산 보육에 대한 어떤 울타리에 대한 시스템, 주도형 시스템, 전문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돌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와 또 민간이 합동이 돼서 어떤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을 만들고 그런 경제적인 실행력이라든지 전문적인 행정력 그리고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꾸준한 실행력, 행복한 출산. 우리가 결국은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모든 부분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도 다른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출산과 보육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렇게 5개 구 중에서도 돌봄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대전 서구예요. 지금 이미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더 촘촘히 가야 된다. 민간 추진단이 또 관하고 민하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세계 중심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중심이 대전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3개국의 수도권에서도 살았거든요. 일본 도쿄,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살아봤고 서울 수도에도 살았는데 대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 돌봄의 어떤 사회화나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대전의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정책을 좀 인구학적 관점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출산하고 보육, 돌봄, 청년 문제까지 또 마지막에 노년까지 이런 문제들을 핵심으로 해서 모든 인프라를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축복, 또 보육의 만족, 안심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우리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은 우리 대전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대전 시소에 이렇게 올라온 공감을 무려 4개나 받은 예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질문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육과 뭐 육아, 돌봄 뭐 이쪽 그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까? 대전시가 조금 러프하게 좀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답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년도 기본계획에 많은 예산을 보육 시스템에 많이 투여를 했거든요. 거의. 그럼 아이를 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정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10년,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보육 시스템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보육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는 굉장히 질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자의 어떤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교육자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같이 학부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 패널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 전문 강사님이신 황성업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황성업 강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많은 것들이 변화됐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고 진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진대요. 그게 벌써 1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담임 선생님도 수업 패턴이나 이 방식이 다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다시 다 만들어드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업 일수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는요.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요. 자연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자연을 더 가깝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종교 집회에 참여를 제한하라는 뜻은요.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요. 이 화면이 아닌데, 예. 네, 첫 번째는 저에게 이제 주어진 주제가 1인 가구와 고령화 문제의 인구 정책 방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럴까요? 예, 됐죠? 자, 첫 번째 1인 가구 증가는 아까 전에 아마 우리 주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와 맞물려서 최근에는요. 헌술이나 혼밥 먹는다 그래서 전혀 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나 혼자 산다면 어떨까? 첫 번째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저출산이나 저출생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고령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지금 거의 다 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노인대학이나 보건소에 가서도 이제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떠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60이 막내입니다. 예, 7, 80대에 약간 어른 대접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뒤에 소파에서 미소를 머금고 계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거의 100살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물론 오래 사는 게 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는요.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모시고 있던 장애인분들을 20년 전에 유형이 어떻냐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선천성 장애였어요. 지금은요. 거의 78% 이상이 질병, 교통사고, 추락사, 즉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장애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 되실수록 오래 사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배란간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질병과 함께 장애를 입고서 나중에 고생을 하신다는 경우죠. 그런 부분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르신은 그러면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떨까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로 넘기는 건 밑에 겁니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거기서 다시 해주세요. 예. 최근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점 늙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에서 노인으로. 예. 전자의 노인은 어떨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자의 노인은요. 읽고 누르셔야 돼 이제 중간 거. 거요. 네. 전자의 노인은 사람이 아닌 거죠. 후자의 노인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점점점 생산성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르신들도 같이 동참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정책적인 변환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패널 분들하고 또 우리 주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주변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렸어요. 충남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시터를 다 출산을 하면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심지어 미역국 서비스, 배달 서비스까지 합니다. 예,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대전광해시 같은 경우도 좀 통 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첫째 아이 태어나면 모든 병원비, 의료비 무료. 둘째 아이 태어나면 대학교까지 무료. 셋째 아이 태어나면 유학비 제공. 이 정도는 통 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 추이를 드린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요. 가임기 즉 임신 가능한 나이대에서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어쨌든 유비와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 요때 여성들이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아이 수를 보는데 역시 이것도 별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러한 컨퍼런스나 토크쇼나 또는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제도 어쨌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역시 행동 실천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학교나 대학교생들 대상으로 이제 인구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딱 성인분들도 두 부류가 갈려요. 첫 번째는요. 예, 강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번에 아이 낳으면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패러다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요. 이 나이에 또 나라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 인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하면 뜬구름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로지 포커스는 출생이나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연결되는 인구 보건복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해야 될 그 이제 일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빠 이제 소 그룹에서 또 다시 한번 논의가 좀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대청넷 지속가능분과 소벤저스 팀장이고 크리에이티브 톤 대표로 계시는 이제 유효성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가자분들이 다 청년분들이신데 예, 한번 인사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다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32년 제가 지금 33인데 네, 32년째 대전에서 살고 있는 대전 토박이 청년 유호성입니다. 제가 이제 PPT를 할게요. 네, 사람이 모이는 도시를 기반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청년 거버넌스 쪽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했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력인데 제 사진 보이는데 어딘지 아세요? 저기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저기 자이슨 전망대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여기를 갔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몽골에 1월 달에 갔을 때 청년이 너무 많다. 진짜 넘쳐나게 청년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청년이 많고 이 청년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 했고 또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선화동에는 몽골 식당이 3개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한국은 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이 이제 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청년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대청넷을 이제 2017년 1기부터 지금 4기까지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청년 정책 청년 참여단 일자리 창출하는 거죠. 여기에 창업 분과에 지금 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이제 사업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업그레이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LH 청년위원회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해서 인구 소멸 지역 아니면 비수도권 지역에 주거라든가 이제 리노베이션 기반을 한 정책을 지금 분과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H랑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 추진단에서는 창업 쪽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는 청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전시가 이미 147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대전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대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여러분 사람이나 이렇게 잡코리아나 다 들어가 보실 거예요. 보면 대전에 일자리가 더 많습니까? 수도권에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까? 다들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고 대학 졸업생들 대다수는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공대 졸업하는 친구 상당수는 판교나 서울이나 공단으로 가지 대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 공공 일자리가 세종에 집중돼 있죠. 서비스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세종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수도권 유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아는 사람들 많이 수도권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수도권 간 사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전국적인 비수도권의 문제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대전의 인프라적인 한계. 이제 이미 한계라는 거는 예전엔 청년들이 찾고 싶었던 도시가 대전이었다면 지금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좀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골프존 아시죠? 골프존이 이미 이전전에 본사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원래 본사를 저쪽 크게 지었었죠. 대전에. 그런데 넓은 시장을 한계로 인해서, 대전의 한계로 인해서 골프존은 서울로 이전을 했고, 여러분 공감만세라는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되게 유명했던 사회적 기업이죠. 이 회사 최근에 4월에 서울에서 사업 많이 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타이어뱅크, 우리 항상 이제 야구에 후원하고 타이어 쪽으로 유명한 타이어뱅크, 원래 저쪽 용문동에 본사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서 세종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아이디스, 대전에 되게 유명한 통신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무늬만 본사는 대전에 있지 대다수의 인력들은 다 판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으러 가려면 결국은 다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공단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원인은 제 저출산이라든가 세종시 인구 유출보다는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포커스로 말씀드릴게요. 은밀한 기업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은밀한 기업 유출이라는 건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들이 사실 은근히 수도권을 떠나고 수도권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할 일자리들이 많이 대전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대안이 없나?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대안이 있어요. 사실 대전에 전국단체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단체 본부하면 다 어디로 생각하세요? 다 서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울에 모든 게 있어요. 청년단체들 모든 본부는 다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결국 대외 활동을 하던가 수많은 활동을 하러 가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친구들이 서울에 뭔가 문화 메리트가 많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 많이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메리트에 있는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조성이 돼야 아까 말한 뒷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특성화 콘텐츠. 항상 우리 과학기술도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문화를 종사하는 청년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소외됐다 해가지고 문화 쪽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또 소외가 되고 있어요. 기술 청년들이 특히 대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대전에 연구하는 물들을 대전에 묻어내서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이걸로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정착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아까 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단체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전에 청년단체 중에 전국단체들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단체 기업들 많은데 이들이 다 서울에 있는 단체로 알지 대전에 있는 단체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일자리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례를 저희 회사 사례로 제가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 말 그대로 항상 우리 이미지 어때요? 서울에 가야 이런 글로벌적인 거랑 전국적인 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대전에서 왜 못합니까? 대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대전에 있는 단체들이나 청년들이 좀 그런 곳에 많이 좀 미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뭐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도 좋지만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거나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대전에 남아야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희 회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이거 설립했을 때 항상 압박이 시달렸던 게 뭐냐면 수도권이었어요. 결국 수도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대전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저희 같은 리더들의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여기 가야 정착을 한다. 전 아내가 수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전 내려온다고 하니까 너무 싫어했어요. 왜 수도권 버리고 여기를 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전을 메리트로 느끼게 하는 거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유입이 될 거고 이 청년들이 공동체 형성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결혼이 당뇨가 될 것이고 그다음 출산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적정기술 메이커 리빙랩이라는 컨셉을 대전에서 찾았어요. 이게 결국은 전국에서 서울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 문화들을 오히려 대전에서 메리트를 만들어 갖고 해서 지금 18명을 일자리 창출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를 청년 정책과 엮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육아 문제, 그 다음 주거 문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을 엮게 되는 것이죠. 제가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 제일 많이 회원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원들은 항상 여기가 서울단체인 줄 알아요. 여기가 서울단체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여긴 대전에서 많은 단체입니다. 근데 대전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뭔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게 대전에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 더 클 텐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런 데를 오히려 여러분이 같이 키워간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단체들을 회사들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 메리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필요 조건을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 얘기를 해서 말할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대학생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대전은 청년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전부 다 합니다. 대학교 다니면 캡스톤 디자인 안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졸업 작품 해야 되는 거로 다 인식을 하거나 이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대전에 남아서 청년들의 인구들을 늘어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다른 방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전에서 대전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대전학을 교양 필수로 만드는 걸 제가 청년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의 청년들을 남기기 위해서 천안학이라는 과목을 다 필수로 듣게 하고 있어요. 천안의 대학을. 여러분이 이 대전학이라는 걸 만약에 해서 듣는다면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남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전 지역에 이제 인건비 사업들 잘 활용해서 이런 구축 작업들 필요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착도 지원할 때 지원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 조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 같이 리더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자부심 있는 활동들을 장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으러 생각하지 말고 대전에 좋은 회사를 찾아가는 것을 저는 권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유출이 아니라 특성화된 새로운 대전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해서 나간다면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전국에서 우수 사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우수 사례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막 마지막에 발이 빨라지셨는데 어쨌든 청년 일자리들이 좀 풍성해야 인구 유입도 많아질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랄까요 행복해지면서 이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지금 유효석 대표께서 이제
그 운영을 회사를 만들게 된 컨셉 자체를 대전에서 찾으셨다고 예. 이게 너무 흥미로웠고요. 아마 나중에 혹시 그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컨셉을 대전을 즐기거나 대전의 문화를 느끼거나 대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찾아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응용을 하면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또 하나 이제 대전학을 얘기해 주셔서 지금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학 연구소를 차릴 그런 계획이 있고 설립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전에도 대전학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대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아까 교양 필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전에 대학이 이렇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만이 넘는 대학생 인구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대전을 알 수 있는 교양 과목을 제시한다는 거는 앞으로 대전시가 협력을 통해서 한번 구축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이었으면 정말 여기 이제 참여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많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제 온라인의 어떤 제한적인 뭐 시간들, 공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패널 분들과 예, 발제자분은 마무리하고 인사는 예,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큰 절을 네, 안녕 하면서 이렇게 큰절까지 그렇죠? 네, 안녕 하면서 자 인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 고맙습니다.